오늘의 오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각각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각각 3%, 2% 넘게 상승 중에 있고, 이 이유는 그 전일 미국 증시가 강했죠.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 2.5% 넘게 올랐고, S&P 500 지수도 1.79%나 상승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영향도 있고 그동안 떨어진 게 컸던 국내 증시 자체 이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흐름 자체는 초반에 강하게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사이드카 걸릴 정도로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코스닥은 어제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 넣으면서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조금 물량 소화 끝내면서 다시 올리는 모습이에요. 이제 점심시간 다가가고 있는데, 이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약간 매물이 조금 나올지 아니면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변동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레버리지 상품을 못 쓰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용융자 대금도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신용대금 역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없어지고 있어서 지수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융자 잔고 파란색이 엄청나게 꺾인 걸 볼 수 있죠. 지금 예탁 잔고도 같이 꺾이긴 했는데, 여기 융자 잔고를 보시면 37조 원 하던 게 27조 원으로 대략 10조가 날라갔어요. 10조가 날라갔으니까 신용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신용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제 변수도, 이제 신용 리스크가 있으면은 매도를 부르거든요. 신용이 터져버리면 이게 반대 매매가 나와요.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매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매도를 하기 싫어도 강제로 하한가에 걸어버리기 때문에 물량 압박이 상당히 심해지는 거죠. 물량 압박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증시는 당분간 조금 안정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변수는 역시 트럼프죠. 트럼프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만 가만히 있으면은 전 세계는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 혼란스러운 모습이라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뉴스 살펴보면 미국이랑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에 대해서 협상을 이루고 있다, 진전이 있다라는 이러한 발표가 나왔고요. 카타르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S&P 500 지수가 2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유가 역시 급락을 하면서, 유가가 떨어지면은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죠. 물가가 떨어지면은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금리 자체도 유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 시장은 엄청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가가 오른다는 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화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다우지수, 오늘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AMD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AI 사이클이 사람들이 끝물이 아니냐 했는데 초기 단계라고 밝혔죠. 아직 시작이에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했죠. 최종 단계는 피지컬 AI가 완성형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가지 않는 이상 피지컬 AI는 로봇 플러스 AI, 그러니까 로봇이 그냥 스스로 옛날 영화들 보면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고 인간 말을 알아듣고 다 거의 인간처럼 행동을 하고 인간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랑 AI가 결합되는 이 최종 단계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 로봇도 개발 단계고요. 아직 완벽하게 움직이는 건 되지만 완벽하게 얘네들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개발 단계고 AI도 개발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개발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피크아웃이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AMD도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이 27년 내년에는 무려 2배로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어차피 미래는 반도체다. 반도체는 앞으로 향후 2-3년간은 문제없고 5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국내 기사였고,
이거는 그 프랑스 시장 조사 업체인 율그룹에서 내놓은 그 분석 보고서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31년까지 문제 없을 거라고 해요. 메모리 최고 지위를 계속해서 누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지금의 밥줄이잖아요. 다른 산업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가 하드 캐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죠.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이제 미국은 중국 거를 못 써요. 이제 중국의 제품에 대해 모든 웬만한 생필품 이런 쓸데기 없는 거 빼고 전략자산 같은 거, 전략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규제를 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중국 걸 못 쓰니까.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만큼의 압도적인 퀄리티를 뽑아내지는 못하죠. 아니면 TSMC나 마이크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대규모로 확장을 하고 이제 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거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거 하나만 믿고 향후 5년, 10년 그리고 그 이상 20, 30년의 그 체력, 그동안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줄 게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고, 이렇게 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제품 이제 수입 금지, 그러니까 너네 거 이제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라고 땅땅 때리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미국 덕분인 건 맞아요. 미국이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가 중국 업체들한테 기술력이 하나둘씩 그 기술 유출되고 막 스파이들은 산업 스파이 엄청 많았잖아요. 산업 스파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너무 저가에 덤핑을 쳐버리니까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저가 가능했던 게 정부가 도와줬으니까. 중국은 돈을 벌면은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세금을 다시 이 저가의 그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끔 기업에 도와주는 거예요. 기업이 덤핑 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정부였어요. 중국 정부. 근데 이제 중국 정부도 돈이 없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돈 버는 거를 제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결제가 안 되죠. 이제 수입이 그러니까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자금이 조금씩 말라들고 있고, 그리고 경쟁력 없는 산업, 경쟁력이 없다 싶은 산업은 보조금을 다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 핵심 산업 AI랑 반도체 장비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쪽은 절대 버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적자가 나도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기차 이런 쪽은 나머지 기업들 지금 치킨 게임 해갖고 엄청나게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쓸모없는 것들은 싹 다 죽이고 앞으로 전략 자산이라 그 전략 산업이라 생각되는 부분으로만 디테일하게 밀어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는 그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중국이 핵심 산업에만 밀어준다는 거. 미국도 역시나 핵심 산업에 밀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신형 광 트랜시버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그 다양한 분야에 그 막힐 거예요. 나중에는 제약바이오까지 막히겠죠. 중국산 저가 그 제품 아니면 그 유럽에서도 들여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싹 다 막힐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 한국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오늘 광통신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 이러한 영향들 때문인 거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런데도 중요한 건 말씀드렸죠. AI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증가하고 있는 산업은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산업이랑 증가하는 산업은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중 하나가 전력 설비고, 제가 계속 어제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대원전선 오늘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죠. 전력 설비는 놓치면 안 된다고, 그 놓아서는 안 되는 테마예요. 얘네들이 그동안 한 달 동안 약했다고 계속 앞으로도 약할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결국에는 전력망이 깔려야지 그
데이터 센터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고 AI 산업도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유럽도 이제 전력난이에요. 왜냐, 여기 그 폭염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 날씨가 프랑스라든지 뭐 유럽 전반적으로 날씨가 다운돼서 괜찮아졌긴 하지만 얘네들도 기후 이상 기후 현상이 그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폭염 일수가 증가할 거고, 그럼 이 결국에는 전력난을 해소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독일 역시 원래는 탈원전을 외쳤는데, 탈원전 외치던 게 이제 탈원전 없앨 방법을 궁리하고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산 제품을 못 쓰니까. 러시아 가스 막혔잖아요. 이거 가스 우회적으로 뭐 들여오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들여오는 게 싹 다 막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독일도 지금 전력난에 엄청 심각하고 있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유럽 전반적으로 폭염 일수가 계속되니까 에어컨 설치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도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당연히 우리나라 거를 써야 돼요. 왜냐면 지네들이 상업만으로는 커버할 수 있는 그 수요가 아니에요. 이제 공급 부족이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데 지금 앞으로도 더 향후 5년 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산업이 전력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기준을 계속 봐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이제 테슬라 역시 삼성이랑 LG랑 협업하잖아요. 원래 얘네들 중국 걸 썼단 말이죠. 중국산 뭐 제품 쓰고 막 그랬는데, 이 삼성이랑 LG랑 협업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 미국이 중국 때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경쟁 관계잖아요. 지금 얘네들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AI 패권도 그렇고, 그 위안화가 패권 도전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 패권 도전이 막혔죠. 미국이 너무 강하게 때려버리니까 이 부분은 사그라들었지만, 어쨌든 중국이 나중 되면은 AI 패권을 먹게 된다. 그럼 당연히 달러 패권을 위협할 거예요. 이거는 더 길게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미국이 원천 봉쇄하는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역시 우리나라 기업이랑 손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 쪽도 괜찮게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미스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 쪽으로도 이제 카메라, 모듈 이런 쪽도 나중에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브리핑이 이쯤 마치고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DY라는 종목이에요. DY는 전통적인 자율주행 관련주였죠.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바닥을 잡아놨죠.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단기 슈팅,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었으니까 자율주행 한번 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최근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유입됐어요. 이 의문스러운 거래량이 유입됐다. 그럼 아마 단기적으로 4,500원 이상은 한번 펌핑 해주려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그 안내를 드렸지만 오늘 생각보다 움직이진 않았고요. 두 번째는 PS 일렉트로닉스, AI 관련 쪽이죠. AI 관련 쪽인데 지금 오늘 예상대로 슈팅 강하게 나오는 모습 보이고요. 지금 오늘 17% 넘게 상승을 했죠. 그 세 번째 종목은 뉴로메카예요. 얘는 시초가 자체가 6%뜬 상황에서 11.9%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조금밖에, 그러니까 그래도 한 3-4% 정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저는 이것보다 더 크게 갈 줄 알았는데 얘는 오늘 생각보다 조금 덜 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심스러운 거래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 그러면 봉 하나 딱 이렇게 짧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뉴로메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종목 보고 있는데, 일단 그 PS 일렉트로닉스는 지금 AI 서버 산업에 관련해서 이제 대형 수주가 실적에 본격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뉴로메카 역시 이제 그 앞으로의 성장 그 전략을 세 가지 축으로 나눴어요. 이제 시장 제품 스케일업으로 나눴다고 하는데, 이제 얘네들도 AI 쪽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동 로봇이나 자율 이동 로봇, 그러니까 얘네들은 로봇인데 로봇 플러스 AI를 결합시킨 그 피지컬 AI 관련 쪽 산업을 하고 있어요. 피지컬 AI는 최종 테크트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피지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지컬 AI는 AI 테크트리의 최종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도 크게 하락했잖아요. 하락하고 나서 지금 바닥을 잡아놓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잡고 이겨 그 거래량이 조금씩 더 들어와서 이거 시장 좋았으면 한 번 더 들어 올렸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한 달 내내 한 달 넘게 빠졌죠. 증시가 너무 6, 7월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최근 다시 이 바닥 구간에서 의심스러운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는 2만원을 기준으로 2만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이 뉴로메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는 단기 종목으로, 그리고 오늘 AI 관련 이슈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땅땅땅 3번 양봉 띄우고 단기 슈팅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얘는 파동을 그리면서 그리고 있는데 아마 한 번 더 늘려준다 하더라도 만원까지 들어 올리려 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이때 하락하기 전 박스 라인이 만원이죠. 그래서 1차 목표는 만원이었는데 여기까지 시장이 좋아야 갈 수 있는 거라 이 부분은 시장 상황이랑 맞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죠. 왜냐면 여기 구간 매물이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박스 구간 하단이라서 이거 뚫으면은 그 다음 레벨까지 들어 올리려 할 건데 못 뚫으면은 지지부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대원전선 역시나 강한 모습 보여주었죠. 시장에서 이 박스 라인 뚫으면 날아갈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 채널에서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던 DY, PS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뉴로메카 이런 거 아침에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고요. 언급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 그 솔트록스, 셀버스 AI인 어제 종목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대원전선 이제 1.5만원 구간 이거 돌파하면 계속해서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언급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1.5만원 돌파하고 나서 이제 오늘 진짜 찐 슈팅 한번 보여주었죠. 제가 이렇게 찐 슈팅, 이게 박스를 제가 좋아하는 삼각수렴이에요. 어제도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돌파 한 번에 하면은 이 구간까지 갈 수 있을 거고, 못하면은 한 번 더 찌글거렸다 갈 거다 라고 예상 파동을 영상에서 찍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매매법은 다 똑같아요. 보는 시점은 다 똑같고, 누구는 5일, 누구는 20, 누구는 61선 보는데 어차피 이건 다 때려 맞추기고, 예상 파동 크기하고 거래량이 중요해요. 거래량 뜨는 애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증시 브리핑이랑 종목 브리핑 해드렸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들 꼼꼼히 챙겨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단기 슈팅 나오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흐름을 보이면서 가는지 이런 부분 아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오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따 오후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